안녕하세요. 입시학명입니다. 해외고 졸업자도 국내 수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입학 자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꼭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가 아니어도 동일한 학력이 인정된다라고 했을 때 국내 수시 학종으로도 지원이 가능해졌는데요. 해외고 졸업자의 경우는 이렇듯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또 특례나 특기자 전형도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반 수시 학종의 경우 최근 들어 해외고 졸업자들에게 이렇게 문호가 열리면서 이에 따라 특례나 특기자 전형 외에 외국고를 졸업한 학생도 일반 수시 학종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3년 특례 같은 경우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요. 또 특기자는 점점 갈수록 축소 폐지 추세인 상황에서 특기자가 폐지되면서 예전에 특기자로 뽑았었던 그런 어학 능력 인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일반 수시 학종으로 포함시켜서 뽑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죠. 이렇듯 이렇게 시기별로 이제 외국고 졸업자들도 국내 대학을 지원하는 전형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특례 전형도 역시나 수시 전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외국고 졸업자들 경우에는 특례가 있고 뭐 수시가 있고 특기자가 있으니까 수시 6번의 지원 기회와는 별도로 특례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인제 그 전형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특례 전형도 수시 전형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외국고 졸업자들이 특례를 포함해서 6개를 최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시 전형 중에 특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지원 기회가 그 안에 들어간다. 별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기별로 살펴보면 재외국민 특례 전형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진행이 되고 학생부 종합이나 특기자 전형은 보통 일반 수시처럼 9월에 또 10월에는 송도 글로벌 캠퍼스의 전형이 진행됩니다. 특례 전형이라 부르는 재외국민 특별 전형의 경우에는요, 부모님의 해외 발령, 해외 사업이나 국제 귀국 근무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 외국에서 생활하는 학생을 위한 전형인데요. 따라서 해외 거주라든지 공부 기간이 충분해야 지원 자격이 됩니다. 2021학년도부터는 이런 해외고 졸업자들의 이제 특례 입학 전형에 해당하는 기준 자격들이 표준화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미리 해보셔야 되고요. 3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학 신입생의 정원 외로 이제 추가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 정원의 추가 2%까지 선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대학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 평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류 평가는 학생의 성적, 표준화된 우리가 외국고 졸업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표준화된 성적을 GPA 성적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학생 성적, 또 성과 및 실적, 교내외 활동 능력 등등을 이렇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증빙 서류가 들어가죠. 또 지필평가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필평가 같은 경우에는 학업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대학별 고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문사회 계열은 국어, 영어 과목을 보는 경우가 많고 또 자연 계열은 수학과 영어의 과목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필고사는 7월경에 진행이 되고요. 또 이렇게 3년 특례 전형에 반해서 12년 특례는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순수 정원의 모집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12년 특례는 전 교육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자만 지원이 가능하죠. 따라서 지원 인원의 어떤 풀이라든지 이런 게 3년 특례보다는 다소 제한적이고 적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우리나라 최고 학부라고 일컬어지는 서울대의 경우는 12년 특례만 있고요. 고려대는 9년 특례만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외국민 전형, 즉 특례 전형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진행되는 평가 방식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마다의 차이는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특례 전형은 지필고사를 보는 경우에는 지필고사를 준비해서 응시를 해야 되고, 또 서류 평가와 면접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를 준비해야 되겠죠. 서울권에서는 이제 한양대와 중앙대가 면접 대신 일부 필답고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서류평가라는 방식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례 입학 또는 이제 재외국민 학생들이 보는 학생부 전형의 이제 서류평가 등등은 사실은 일반 학종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데, 서류와 면접 평가로 진행이 되고, 한양대, 중앙대는 서류와 필답고사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외고 졸업자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생기죠. 서류 평가라고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서류 종합 평가라고 했을 때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서류가 있고 자기소개서가 있기 때문에 서류 평가라고 하면 딱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이런 개념이 머리에 서 있지만, 외국고 졸업자의 경우에는 외국고 졸업의 경우에 학생부가 없잖아요. 따라서 도대체 어떤 서류를 내라는 건가? 라고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요, 자기소개서와 학교 내신인 GPA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고교 학생들이 제출하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해외고 졸업자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이제 활동증빙 서류라는 그런 명목으로 더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교 생활의 액티비티, 즉 활동에 대한 평가 증빙 기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에는 GPA 성적,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활동증빙 서류, 이렇게가 해외고 졸업자들의 서류 평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대와 연세대의 경우에는 이런 활동증빙 서류에서 목록 개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항목을 넣어서 작성해서 제출을 하죠. 증빙 서류도 최소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그 분량으로 제한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해외고 졸업자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제 가끔 내가 외국에 나간 게 이제 중학교 때니까 중학교 때 학교에서 어떻게 했고 뭐를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한 건가? 아니요, 중학교 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대학 지원을 할 때는 고등학교 3년, 그러니까 최근 내가 지원하는 시점부터 최근 3년 동안의 어떤 활동 내용만 가지고 작성을 하고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외국에 가자마자 어떤 우수한 어떤 성취나 뭐 성과,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 진학에서는 고교 3년 동안, 즉 내가 지원서를 제출하는 그 시점부터 3년 이내에 그런 활동 내용들만 증빙 서류 또는 자기소개서에 써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고요. 이렇게 학생의 우수한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액티비티에 대한 것들은 도대체 뭐를 써야 하죠? 라고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활동과 비교해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과에서 진행되는 여러 수행과제, 수행평가 활동에 준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경제경영 진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모의주식을 한다든지, 또는 생명과학 쪽의 진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관련 실험을 한다든지 하는 활동들일 텐데요. 이렇게 실제로 교과 학업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수행 활동들이나 탐구 활동, 이런 활동들을 담당했었던 선생님이 증명해주는 내용으로 그 서류를 받아오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증명 직인이 찍힌 그런 학교 서류 양식으로 작성된 기록들을 추가로 챙겨 오시면 특례 입학 전형의 서류가 갖춰지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특례 전형의 서류는 이렇게 활동 증빙 서류, 또 고교 생활의 어떤 재학 시절의 기록을 담은 내용, A4 사이즈 규격으로 발행기관과 시행기관의 직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형식을 갖춰야 하고요. 또 원본 제출이 원칙인데 만약에 이제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원본 대조필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번역 공증 후에 제출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스테플러를 찍어서 제출하지 말고 집게나 클립으로 모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학교별로 제출 가능한 장수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학교별 서류 제출의 분량을 체크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제출하셔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USB라든지 이런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하시고, 외국고를 졸업 예정 중에 있는 학생들은 이번 학기에 이런 부분들 갖춰서 9월 수시 또는 7월 달 특례 전형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특례 전형의 경우 이렇게 표준 학력 시험 결과를 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국내 수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미국의 SAT나 국제학교 교육과정을 마쳤다라고 이제 증명해 줄 수 있는, 즉 공인학위에 해당하는 영국의 A레벨, 또 미국의 AP, 유럽 중심의 IB 점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공인 어학 인증시험 성적 결과도 제출 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이전에는 SAT와 AP의 조합으로 학생의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서류들이 제출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IB 점수도 많이 인정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최상위 대학은 IB 6개 과목 모두 만점을 받아야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또 합격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내고 졸업자들처럼 학교생활 기록부가 있지 않아서 이 학생들이 이런 서류적인 부분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을 때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학생의 우수성을 더 보완해서 이제 어필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면접관들이나 평가자들이 평가 근거로 활용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기 때문이죠. 특례나 특기자, 일반 학종 모두 필요한 서류,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이 외에도 자기소개서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렇듯 해외고 졸업자들의 우수한 역량을 자기 스스로 전략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학생부가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 자기소개서가 상대적으로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조금 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국내고 학생과 다르게 이제 해외고의 경우에는 고교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수상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학생의 학업적인 역량을 정성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서류가 어찌 보면 자기소개서밖에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따라서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마지막 관문이 바로 면접이죠. 면접은 이제 영어 능통자라고 해서 모두 다 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순히 유창한 그런 말하기 실력 외에 어떤 해당 질문이나 또 제시문 등이 주어지고, 그 주어진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논리적인 답변을 면접관 앞에서 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상황 판단 능력, 대처 능력, 논리적인 사고력 등등이 기반하지 않으면 면접을 잘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면접 준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해외고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한 2월경에 굉장히 많은 문의가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이미 이제 외국 대학으로는 진로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학의 유명한 상위권 최상위 대학을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나 한국으로 돌아가서
합격해서 다니고 싶어요 하는 사례들도 많기 때문이고요. 또 이제 마지막 학기 졸업을 앞두고 학생들이 다시 이제 국내로 컴백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국내로 들어왔을 때 국내 대학의 졸업 자격이 지원이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를 궁금해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외국고 학생들이 미리 6, 7월부터 시작되는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정보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혹 인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외국고 졸업 예정자들은 제가 GPA 내신 평균이 뭐 4.0 만점에 몇 점 또는 4.5 만점에 몇 점인데요. "이 점수로는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사실 국내고 졸업자들이 "저 2 등급인데 서울권 학종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과 똑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이제 정량적인 그런 내신 성적으로만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각 대학별로 해외고 졸업자들이 지원을 할 때 비교 내신을 인제 적용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교 내신 점수 환산의 방식은 사실 대학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일예로 어떤 한 대학의 인제 비교 내신표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선이다.'라고 인제 감안해서 이거를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수시로 외국고 졸업자인데 '수시로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 A 플러스를 받은 전체 A 플러스를 받은 학생들은 1 등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체에 인제 만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A나 A 마이너 평균 A를 받은 학생들은 2 등급 정도, 그리고 인제 B 플러스 경우가 3 등급, B 제로, B 마이너가 이제 4 등급,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C 플러스 5 등급 이렇게. 그래서 물론 인제 이런 거는 어떤 한 대학의 인제 내신 비교 기준표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동일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대신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내가 내신이 뭐 A 플러스, A 제로, A 마이너일 경우에 국내 내신의 몇 등급하고 비교가 되는지,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미리 점검해 보시면 외국고 졸업자 전형으로 지원할 때 어느 정도 참고 기준선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